이재명 후보가 기본소득 공약을 다시 꺼낸 반면 이 윤석열 후보는 반려동물 진료비와 소득세 공제 확대 등 생활 밀착형 공약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보시죠. (2천만) 봉급 생활자들의 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말정산 방식을 개편하겠습니다. 인적공제 본인기본공제액을 200만 원으로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반려동물 가족 여러분, 반려동물이 아플 때 부담 없이 치료받고 또 오래도록 함께 지낼 수 있도록 치료비 일정 부분을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병원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모든 아동에게 하루 3끼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원하겠습니다. 윤 후보가 요즘 보면은 아마 최근 생활 밀착형 공약에 굉장히 속도감을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후보의 탈모 공약을 좀 의식한 그런 결과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요즘 사실은 공약이 좀 아주 세밀해지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소확행, 저희 같은 경우는 심쿵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요.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공약이 그 공약 위키트리 통해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주고받으면서 공약을 발굴하고 청년 보좌관들이 이 공약을 픽업하는 데 많은 역할들을 하다 보니까 저렇게 생활 밀착형 그리고 2030 세대에 바로바로 즉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공약들이 아마 양쪽 캠프에서 다 같이 비슷하게 나오는 현상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근데 전혁진 변호사님, 지금 보면은 포퓰리즘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 재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양측에서 얘기를 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 사실은 안타깝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대입 수험생을 앞둔 그 학부모 아닌가. 옆집에 누가 이런 과외했다 그러면 나도 그런 거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그런 경쟁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옛날에 우리나라 50년대, 60년대 선거할 때 고무신 막걸리 줬다라고 했는데 이제 고무신이 가발되고 막걸리가 강화제약된 거 아닌가.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 애들 이제 2030인데 애들 숫자도 적은데 저희는 한 해 100만 명씩 낳잖아요. 요즘 애들 30만도 안 되거든요. 이제 그런 애들이 이거 다 부담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다 걱정이 됩니다. 위트 넘치고 이 촌철살인 비평 너무 잘 들었습니다. 자, 지금 보면 이제 한편 안 후보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 안 후보 같은 경우에 어제 한국정책학회 토론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대통령 중간평가제라는 걸 끌고 나왔습니다. 윤석열, 이재명 후보도 함께해서 이 중간평가,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 중간쯤에 한번 평가를 받아서 이 지지율이 50%가 안 나오면 사퇴하는 이런 안인 거죠. 이거에 대해서 이 양당은 어떤 반응을 보일 수도 있다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안 후보 양당의 녹취록 논란에 대해서는 어떤 묘안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어떤 묘안일지 지켜보시죠. 보겠습니다. 저는 당선된 후 임기 중반에 국민의 신뢰를 50% 이상 받지 못하면 깨끗하게 물러나가겠습니다. 다른 모든 대통령 후보들도 중간평가 약속을 권고합니다. 이 정도의 자신감이 없다면 대통령 후보로 나서지 말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담론으로 대선 토론회가 열려야 우리나라가 미래가 있는 거지. 계속 옛날에 욕했던 녹취록이나 틀고 있고 앞날이 암담합니다. 그냥 녹취록 서로 틀게 하고 그냥 대선에서 빼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 이 중간평가제에 대해서는요, 이 후보 측에서는 이 국정이 게임이 아니다 이러면서 이제 반대 입장을 좀 밝힌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기자가 보시기에는 이런 중간평가제라는 것도 좀 처음 들은 것 같아가지고요. 과거에도 있긴 했었지만 어쨌든 전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가 지금 공간을 만들고 있는 건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를 둘 다 포퓰리스트다라고 하면서 쌍포퓰리즘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자영업자에게 50조를 지원하고 병사 월급 200만 원을 주고 이런 것 자체가 양쪽 다 포퓰리스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본인은 오히려 두 후보가 외면하고 있는 연금 개혁 등을 얘기하면서 본인의 공간을 만들고 있는데 자, 중간평가 50%가 안 되면 사퇴하겠다. 이 공약은 자기는
집권이 완벽하게 포퓰리즘 정부를 만들겠다는 선언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약에 연금 개혁을 하고 노동 개혁을 하고 아니면 산업 구조조정 같은 걸 하는데 인기가 떨어지면 그럼 그렇게 추진할 수 있습니까? 결국은 국민들의 인기에 영합하지 말고 책임 정치라는 게 인기제인데 그것을 오히려 본인이 거부하면서 이게 자신감이다 얘기하는 건 저는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거고 오히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중간 평가가 처음 나온 건 아니죠. 노태우 대통령이 공약을 했던 거죠. 그 당시에 본인이 나왔죠. 정통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던 건데 왜 지금 이 민주선거를 하면서 저런 공약을 했는지 저는 굉장히 이해할 수 없고 좀 캠프에서 다시 한번 이 공약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이 녹취록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다 뭐 얘기를 하고 시원하게 공개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두 분께 듣기에는 시간이 좀 없어서 저희 네. 의원님 대표적으로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어떤 입장이십니까? 아니 뭐 그는 속마음을 자기 편하게 얘기한 거죠. 다 틀고 다 안 나왔으면 좋겠다. 나만 도덕성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전에도 안철수 대표가 뭐 국회의원 수를 줄이겠다라고 했지만 국민이 들으면 일견 굉장히 속 시원한 얘기입니다만 사실은 쉽지 않은 얘기고요. 오히려 4년 중임제로 해서 어떤 중간 평가를 한다든지 이미 우리는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자치 선거 자체가 중간 평가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정말 중간 평가를 한다면 뭐 저도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만은 한다면 대통령 임기를 8년으로 하고 중간 평가를 하자. 난 그거는 오히려 말이 된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도 단임제 때문에 3년만 하고 공기간이 1년 준비하고 1년 스톱되는 것에 문제가 많다. 얼마 전에 제가 공기관 사장을 만났더니 일이 안 된대요 지금. 네. 그런 부분이라면 정말로 국가를 위해서는 중임제로 가는 것이 맞고 지금 중간평가 얘기는 지금 할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뭐 안 후보는 이것뿐만 아니라 이 양자 토론, 이 두 거대 양당 후보의 양자 토론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이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정의당도 냈고 이 국민의당도 낸 상황인데 이 17대 대선에서 한번 가처분 신청이 받은 적이 있는 만큼 이 양자 토론 될지 안 될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잠행에서 돌아온 심상정 후보의 발걸음도 빨라졌습니다. 슈퍼히어로 대통령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통령 힘을 빼는 정부를 약속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양당 후보들 모두 그야말로 슈퍼히어로 대통령이 돼서 국민들을 고난 속에서 구출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고 심상정 정부는 대통령의 힘을 빼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 그림자 내각의 형태를 띠고 있는 청와대 각 수석 제도는 즉각 폐지하겠습니다. 네, 대통령 힘을 빼는 이런 정부를 조직하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앞으로 이 대선 후보들 어떤 행보를 보일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